네, 안녕하세요. 나의 주식일기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트럼프의 한마디 전 세계가 흔들렸다. 이 섹터만 알면 계좌는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의 시장 한번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야죠. 오늘의 시장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하락 마감했어요. 1.61%, 그다음에 마이너스 1.27%. 근데 시장이 계속 오늘 이렇게 변동성을 그렸죠. 변동성을 그리는 시장이었는데 결국 반등하지 못하면서 마감되는 모습. 일단 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57 종목 상승했고 하락은 511 종목,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528 종목, 하락이 1100 종목 정도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 좀 저는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매수 매도를 살펴보면 오늘은 뭐 아무래도 개인이 좀 시장을 많이 이끌었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나 금융 투자도 많이 이끌어주긴 했지만 오늘은 외인이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외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엄청난 매도세를 보이면서 그 물량을 개인이랑 기관이 코스피는 받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전부 그 물량을 떠안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 좀 많이 하락하면서 마무리됐다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상한가 종목 한번 몇 가지 좀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상한가 종목. 자, 일단 뭐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센서죠. 반도체 센서고 그다음에 빛과전자, 광모듈 관련주입니다. 광모듈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네이블이 차세대 통신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그다음에 이제 에머리지가 이제 의류랑 대마 이런 거 하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금강 철강은 이제 아무래도 철강주죠. 재건 기대감이랑 뭐 이제 철강 관세 부담 완화 뭐 이런 게 조금 붙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는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는 빼고 그다음에 이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고 이제 감사 보고서 적정 소식 좀 웃긴 이유에서 올라갔어요. 감사 보고서 적정 소식에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 레이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인수 이슈가 있죠. 그다음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입니다. 방산주고 그다음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소재 관련주입니다. OLED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자 그다음에 부국철강 똑같죠? 이 금강철강이랑 철강 관세 부담 완화 및 중동 재건 기대감에 좀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전체명이 이노인 스투루먼트 이것도 이제 광통신 관련된 거죠. 오늘 광통신이 많이 올랐죠. 얘네 거의 다 이제 광통신이니까 오늘 좀 광통신이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앱튼이랑 그 다음에 오가닉 코스틱 오가닉 티코스메틱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오가닉 티코스메틱 이 두 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액면 병합 이런 이슈로 상한가 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오늘의 상한가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다? 오늘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주력을 많이 받았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의 섹터에서 보시면은 뭐 이제 좀 나머지 쩌리들 빼고 메인을 좀 보면은 이제 광통신 그 다음에 철강주 철강주라기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해서 철강 섹터들이 이제 관세 부담 완화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은 좀 정세가 불안정해요. 일단은 뭐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휴전 합의에 대한 해석이 다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는 정말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시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이스라엘은 또 뭐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2주간의 휴전이 뭐 깨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지금 너무나도 이 증시의 변동성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시세 한번 보시면 많이 그래도 내려왔습니다. 1,500원을 넘었었는데 1,500원 선에서 계속 있었죠. 1,500원 선에서 계속 있던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내려와주는 모습. 이제 뭐 달러가 내린 이유는 뭐 아무래도 간단하죠. 이제 안정화가 된 거죠. 아무래도 좀 선언 뭐 그런 부분에서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제가 진짜 이때는 좀 아찔했는데 1,500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달러가 많이 아찔했는데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정말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WTI 유가 시세도 보시면 유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일단은 똑같아요. 그 달러랑 이제 잠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된다는 조건 하에는 아무래도 다시 유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한 안정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바로 이란 재건입니다. 이란 재건. 이란 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일단은 뭐 휴전이 아직 종전이라고 보기는 정말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휴전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폭격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시 활성화가 돼야겠죠. 뭐 다시 짓기도 해야 되고 뭐 공사도 해야 되고 이제 전쟁이 나면 늘 재건이 항상 뒤에 붙기 때문에 옛날에 뭐 대표적으로 아실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그때도 이제 막 재건 관련주들이 주식 시장에서 반영을 꽤 많이 받았어요. 꾸준히 반영을 꽤 많이 받았고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느낌이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된 장기화의 추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러시아의 폭격보다 미국의 폭격이 더 압도적으로 세기 때문에 이란 재건도 분명히 재건 관련주가 생기고 그 재건에서 한국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이란 재건이 왜 중요하냐 이 중요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전쟁이 잦아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정유시설, LNG 시설, 발전 설비, 항만, 도로, 주거 인프라 복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번 충돌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게 이제 쿠웨이트의 미나 압둘라 정유 시설, 그 다음에 UAE의 루아이스 정유 시설, 그 다음에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 이 이제 세 개의 시설이 이번에 충돌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타격을 입었는데 이 주요 에너지 인프라가 한국 기업이 과거 시공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기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이 섹터를 한번 들고 와봤고 뭐 일단은 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아무래도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이게 뭐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 기대감을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 건설사들 과연 이란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또 걱정도 있지만 그 걱정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어쨌든 자 이제 또 얘기를 마저 나눠보면 일단 이란 vs 미국이었죠. 근데 사실 이 싸움에서 미국이 질 수 있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질 이유가 없죠. 미국이 본토를 당할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란과 미국과의 거리가 정말 멀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피해는 이란만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란이 그러니까 우리 그럼 호르무즈 해협 닫을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거는 우리가 원유선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거길 막아버리면 어떡해?가 되면서 간단하게 미국한테 끝내줘 제발 그만해가 되면서 미국도 그래 트럼프 대통령님 입장에서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얘기해볼게 하면서 이번에 어제 나온 뉴스가 뭐죠? 바로 지금 임시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나마 정말 뭐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고 뭐 저는 어쨌든 이 사태가 계속해서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또 생각보단 좀 안정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동권 텔레그램에서는 계속해서 폭격 보복 공격이 진행 중이고 막 이제 너네를 파괴할 것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글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휴전이나 뭐 이런 지금 증시적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시장이 끝나면서도 계속해서 뭐 이제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을 타격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뭐 폐쇄되네 마네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지만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휴전 엔딩이다. 이거는 종전 엔딩이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걸 얻고 끝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 과연 박 터지는 게 누구냐? 바로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힘들죠, 지금. 사태도 힘들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이 시기가 버텨나가면 그리고 이 시기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관련주를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찾는 작업 좀 시선을 많이 돌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 영상들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선을 바꿔라. 그러니까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 말고 예를 들어서 정말 예시의 상황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갑자기 어느 날 전염병이 터졌어요. 전염병이 터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집에서 나가질 못하는 막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타격을 입는 섹터들도 많겠죠. 뭐 항공이나 이런 거는 타격을 받았지만 그때 정말 많은 관련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집에서 못 나가네? 그러면 음식을 시켜 먹겠구나. 그때 제지, 그 다음에 포장 용기 관련주 폭등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선을 조금만 다르게 둘러보면 충분히 이득이 많다. 제가 이전에 이제 올린 영상 중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포장 용기 관련주를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거를 또 다른 시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섹터라는 거는 순환매 시장이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그 순환매 시장을 본인이 얼마나 잘 찾아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 주식 시장은 길고 길잖아요. 싸움이 길고 긴 싸움. 그러니까 결국 오래 앉아서 오래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시장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기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S라인을 그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지수가 2%가 빠지면 내 종목은 6%, 8%가 빠지는 거고, 지수가 2% 오르면 내 종목은 2, 3%밖에 안 오른다. 그러니까 결국 빠질 땐 더 빠지는데 오를 때는 같이 안 올라주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인이 잘 판단을 해서 들어가고 또 잘 나와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일단 오늘의 시장은 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뭐 뉴스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 호르무즈 다시 닫네 마네, 호르무즈 다시 닫는다 만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달러가 흔들리고 유가가 흔들리고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막 미국 이제 뭐 지수 선물 막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흔들릴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듯이 미국 지수도 선물이 동일하게 있죠. 그러니까 미국 지수의 선물로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근데 지금 또 막 엄청 흔들리는 정도는 아닌데, 이런 한마디, 이 호르무즈가 다시 닫는다 만다, 이런 한마디, 이 트럼프의 한마디, 이란의 한마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대한민국 증시가 흔들리는,
참 아이러니한. 근데 대한민국 증시만 흔들리냐? 물론 아무런 관련이 없진 않죠. 근데 이 냉정한 시선에서 봤을 때 뭐 한국이 사실 이 트럼프랑 이란이랑 이 옛날 이 40년 전부터 이 미국과 이란의 이 적대적인 그런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 관련돼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이제 핵을 이란이 보유한 해 만에, 그리고 반미 정권이 들어섰던 그 시기가 문제였던 거기 때문에 한국과는 관련성이 많이 적지만, 어쨌든 이 전 세계가 이 트럼프나 이란 혹은 그 세계적인 이슈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주식 시장이다. 사실 뭐 선반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뭐 전쟁이나 코로나 같이 그 너무나도 그런 컸던 이슈들, 이런 좀 많이 메가적인 이슈들을 제외하고 사실 이 짤짤이 이슈들 있잖아요. 짤짤이 이슈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주식을 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오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지 않았더라면 뭐 국내 증시는 흔들릴 수 있죠. 아무래도 전쟁이 났으니까. 근데 주식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과연 뭐 유가가 오를 일도 없었겠고, 그런 부분들이 이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선반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도대체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할 거냐? 자, 바로 저의 추천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타임즈 보도 기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중동 누적 수주액이 804억 달러로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일단 업계 전반에서도 과거 중동 현장을 실제 수행했던 회사가 재건에서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멘텀이 커요. 일단은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다 아는 뭐 그런 기업이죠. 현대건설 저희가 다 아는 기업인데, 또 차트 한번 봐보시면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여기에 한 번 더 껑충 띄워준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은 많이 팔았지만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고, 뭐 개인도 많이 매집세를 보이고 있긴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 3거래일간은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 이게 만약 고점이었다면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할까? 약간 이런 시선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론 이제 현대건설이 좀 빠지긴 했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이 좀 마이너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요거는 이게 잠시의 눌림목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전날 주가가 거의 상한가를 갔었는데, 상한가를 갔던 주가가 오늘 한번 또 오른다? 생각보다 어렵죠. 일단 오늘은 또 증시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거래일 정도는 눌림목의 패턴을 가져갈 것 같고, 그 이후에 한번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자, 여기에 이렇게 눌림목이 요렇게 나오더라도 이 추후에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그리고 뭐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이제 금융투자와 그다음에 기관이 3거래일 내내 이렇게 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시그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다음에 일단 어쨌든 이 지금 현재 휴전 상태고, 이게 이 휴전을 넘어서서 종전이 됐을 때는 어쨌든 재건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번에 지금 회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회담이 얼마 안 남았는데 회담이 결론이 지어진다면 아마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재건은 빨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재건을 안 하고 막 다 무너진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정유시설이라던가 이런 시설은 이제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현대건설 같은 좀 이란 재건 관련주가 좀 강하게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한 번 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이제 윗집이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소리가 좀 고르게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는 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장 잘 버텨내신 개인 투자자분들께 또 정말 멋진 응원 보내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다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 끝!